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박 팀장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한 이슈가 아니고 부동산 지식 나눔을 해볼까 합니다. 중개업을 한 지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여러 형태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은 오피스를 분양받을 때, 분양 받아보신 분도 모르신 분도 있겠지만 처음 받아보신 분은 거의 모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분양사무실 가서 계약을 하게 되면 직원들이 왜 그쪽에 있는 법무사가 꼭 있습니다. 일반 사업자 등록을 하라고 합니다. 부가세 환급 준다고요. 다 좋아합니다. 돈을 공짜로 준다고 하니 자세한 내용은 얘기를 안 합니다. 바로 호구당합니다. 왜 호구를 당하는지 말씀을 깊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얘기하다가 조금 제가 과격한 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좀 그건 양해해 주시고 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분양을 받게 되면 옛날에는 무등록과 일반 사업자 등록밖에 없었습니다. 무등록은 자기가 직접 쓰던가 세금을 안 내려고 일단 자기는 모든 그냥 세금 내고 부가세 환급도 받지 않는 겁니다. 근데 옛날에는 오피스 한 채만 가지고 있으면 이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이 안 됐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시대 때 부동산 활기를 해주려고 면제를 해주면서 주택 임대사업자가 활기를 쳤습니다. 1세대, 이제 1인 세대도 많아졌지만요. 오늘 그런 얘기는 접어두고 왜 무등록 일반 사업자 주택 임대사업자에서 왜 분양세무를 해서 얘기를 안 하냐? 잘 모릅니다. 그 친구들도. 이유가 뭐냐? 분양사무실 직원 공인중개사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우리 일반인 분들 분양사무실에 일하는 직원들 있잖아요. 꼭 알아두십시오. 90% 이상이 중개업자가 아닙니다. 거의 10명 중에 1명 될까 말까예요.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일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냥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거는 뭐냐, 분양대행사 윗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법무사들하고 많이 친해요. 그럼 분양대행할 때 법무사들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기 부가세 환급해주니까 법무사 통해서 사업자 등록하세요. 이거 보통 한 10만원 나갑니다. 저는 그 10만원이 아까워요. 법무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거 확실히 설명을 듣고 내가 일반 사업자 등록을 할게 라고 하시면 무방하죠. 전혀 설명이 없습니다. 부가세 환급 준다고 하니까 다들 오케이 하신 겁니다. 이분들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본인도 잘못해요. 왜냐, 모르면 묻자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손해보는 겁니다. 오늘 듣고 나서 확실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왜 계약할 때 일반 사업자 추천하는 건가? 여기도 합리적인 의심이 들고요. 여기도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왜? 몰라서. 그게 정답이죠. 몰라서 그런 겁니다. 어떤 일이 또 벌어지냐, 이게 추후에. 이 세 가지고 모르고 일반 사업자 등록하게 하면 호구당하는 겁니다. 일단 10만원 날려요. 후에 어떻게 되냐. 일반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일단은 만약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20년, 15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주거 말고 일단은 주거 겸용으로 진 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실 용도도 많이 사용하니까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다 주거용으로 짓습니다. 안에 일단은 냉장고 다 세탁기 다 들어가 있잖아요. 옛날엔 안 그랬어요. 지금은 안에 옷장, 그냥 살 수 있을 정도 정확하게 돼 있습니다. 주거용이지 사무용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1인 세대들이 많다 보니까 주거용으로 많이 거주하다 보니까 주택으로 사용을 해야지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2층, 3층, 네일아트 이런 거 말고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큰 대단지가 아닌 이상은 거의 힘들다고 보셔야 돼요. 높은 층, 10층 건물에 10층에 일반 사업자 받으면 어떡합니까?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없을 것 같죠? 있습니다. 왜? 잘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왜 안 나가냐고요. 일반 사업자 들어올 사람 없죠.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계약을 이렇게 합니다. 전입 안 하는 조건, 그리고 만약 전입하게 되면 주인한테 피해 오니까 그런 손해배상을 네가 다 물어라. 그걸 몰라요, 세입자가. 내 저번 시간에 한번 오피스텔 거기 설명드린 적 있어요. 오피스텔 거기 업무용이라도 전입 안 된다. 해도 됩니다. 임차인한테 불리한 점은 무효사항입니다. 손해배상 절대 안 줘도 돼요. 거꾸로 임대인은 무조건 손해가 보게 됩니다. 누구한테 분양사무실에 얘기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본인이 선택한 거니까요. 이러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일반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2억이라고 치자고요. 2억이라고. 2억이요. 2억이라고 치면, 2억에 우리가 그 부가세가, 한 2억이니까 1919만, 1900, 뭐 이렇게 될 줄 알잖아요. 10%니까. 아닙니다. 그게 맞을 거예요? 왜? 왜 아니냐? 1800 얼마, 왜 아니냐? 토지와 건물이 분양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분양을 받을 때 토지는 감가상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에 부가세가 붙어요. 10년 동안 임대를 놓으라고 하는 거죠. 건물 부분에만 부가세를 환급해 줍니다. 그럼 2억이라는 도형에서 부가세는 보통 한 700에서 800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럼 부가세를 빼면 한 1억 9,200, 1억 9천 정도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취등록세가 오피셀은 4.6% 나옵니다. 업무용 오피셀이기 때문에 상가로 들어갑니다. 그럼 대략 부가세가 취등록세가 한 900 정도 나온다고 보게 되면 부가세는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주택 임대사업자 4년 정도 하면 취득세 감면을 해줍니다. 85% 정도 감면을 해주는데 지금 또 어떻게 또 계속 바뀔 수 있겠지만은 그 정도 감면을 해줍니다. 취등록세 감면을 해줘요. 그러면 일반 사업자하고 거의 상이하죠. 그러면 공실률이 적은 주택 임대 사업자 할래요? 일반 사업자는 공실률 높은 거로 갈래요? 제가 물어봐요. 우리 거기 분한테 이거 받은 사람. 당신은 자식한테 오피스를 구해줬는데 거기 전입 안 되는 집을 구해줄래요? 전입되는 집을 구해줄래요? 당연히 전입되는 걸로 가죠. 당연히 그러니까 공실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당연한 이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나중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입주 때 부가세 반환하고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경우 허다하다는 게 몇 프로 정도냐? 90%가 넘습니다. 일반 사업자, 자 보십시오. 제가 아까 설명드린 거 전입 안 하는 조건 특약사항 넣어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사항입니다. 요즘 중소건설사가 임대 대형업체 하는 게 많습니다. 오피스를 분양하고 1층에 사찰이죠. 그리고 우리 분양받으신 분들이 좋아하는 거, 나 하나도 신경 안 돼서 월세만 넣어줘. 다 전속 계약을 합니다. 하자 포스트 다 해준대요. 근데 이분들 중개업자가 아니에요. 우리처럼 전문 중개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허술한 점도 많고요. 법의 조항 잘 몰라요. 월급쟁이들이란 말입니다. 조금 퍼센테이지가 있겠죠. 제가 그런 경우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이 부동산 이제 좀 처음 하신 분들 잘 모르지만 남편하고 사모님이 다 분양을 받으셨어요. 어떤 개념으로 받은지 잘 몰랐어요. 사모님도 사장님도. 사모님은 왜 일반 사업자인데 주택임대서 돌리면 왜 부가세 돌려줬는지도 몰라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왜 정확하게 전달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전달을 해줬어요. 근데 제 말을 조금 확신을 못 믿으니까 곧 여기 임대 대형업체에서 전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거기 전입 안 하고 들어온 사람이 많다. 특약상 이렇게 늦겠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바꿔서 만약 이렇게 돼서 만약 임차인을 해가지게 되면 이거 무효사항이라 임대인이 다 이게 손해보는데 강제 폐업하고 주택수 포함되고 과태료 하는데 당신네들이 법인에 여기 전속계약에 이거 넣어줄 수 있겠냐? 니네들이 100% 책임질 수 있겠냐? 절대 안 해주죠. 모른다고 합니다. 왜? 이런 내용 모르거든요. 그냥 모르는 거 짓거리는 거예요. 그냥 책임져 줄 것도 아니면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는 말입니다. 선량한 우리 그냥 모르시는 분양받으신 분들이 손해보는 거예요. 결국에 어떻게 되냐? 나중에 보니까 안 나가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운이 좋게 나갔어. 그분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주택 이게 나중에 나중에 취등록세 다 내고 일반 사업자 환급 받았어요. 나중에 주택 임대사업자 후회할 수 있잖아요. 부가세 환급 받은 거 토해놓고 준공 떨어지고 내가 저기 등기 나고 나서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하면은 취득세 감면이 안 됩니다. 거기서도 손해 또 봐요. 여러 가지로 손해 보는 겁니다. 결국 부가세 받은 거 토해놓고 주택 임대사업자 하는 경우가 90%가 넘다는 건 제가 현장에서 계속 봐왔던 겁니다. 그걸 몰라요, 그분들이. 그냥 임대대행업체는 그냥 하는 대로 합니다. 저랑 앞에서 얘기해도 저는 정확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면 다 얘기해봤으니까.
갖고 와보십시오. 이길 수가 없습니다. 확률적으로 보십시오. 전입증한 사람이 많습니까? 사업자 등록한 사람이 많습니까? 서울에. 당연히 90%가 넘죠. 90 몇 프로? 95% 이상입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되는 겁니다. 결국에 모든 책임은 본인한테 가는 거예요. 이분들한테 가는 게 아니고요. 이분들 책임 안 져줘요. 절대 아닙니다. 전속계약 쓴다고 이분한테 책임져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 아시는 분이요. 강제 폐업당하고요. 과태료나고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 처음에 분양을 받을 때 자기가 본인이 알았으면 되겠지만 모를 수도 있죠. 그럼 분양사무실에서 일반 사업자 하지 말고 또 해도 되죠. 대신 일반 사업자가 이렇고 주택임대 사업자가 이렇고 무등록이 이렇다.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이분들이 선택을 했다. 그러면 그거는 당연히 이분들이 잘못이 아니죠. 그 받은 그 분양자가 잘못한 거죠. 그렇게도 하겠다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 그냥 일반 사업자를 한다는 거는 100% 호구당합니다. 일단은 그때 법무사 때 줬던 비용 일단 날라가고요. 나중에 부가세 환급받은 거 쓰고 나서 나중에 목돈 마련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설명드렸던 부분 좀 과격한 부분도 있지만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고 오피스를 분양받을 때 확실히 대처를 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면은 그 전에 제가 오피스텔 관련된 게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 올린 적도 있고요. 오피스텔 관련된 거 올린 거 있습니다. 그걸 참조하시면 됩니다. 오늘 들려드렸던 부분 정말 모르셨던 분한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이런 부분에 좀 공감하고 계신 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나은 부동산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서 정말 감사합니다.